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시장에 대한 해석 조금 달리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은 조종이 반가운 시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해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정리를 좀 다 해드렸고요. 2600선, 그리고 2550선 말씀드렸는데 어제 2618선까지 오후에 매도세가 좀 출회되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약 1%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이 전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봉 플레이가 좀 이루어졌고, 현물 차트 모습도 좀 같이 보시죠.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인데, 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이제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 쪽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CPI가 나왔고 PPI가 나왔습니다만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PC까지 좀 전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전이될 것 같고요. 단기 악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PC보다는 다음 3월에 있을 FOMC 내용 그리고 좀 CPI가 물가가 잡히느냐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양의 내용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측면이고요. 중국 자체라도 제가 봤을 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 꼴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부양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지준율 인하 부분이고요. 지준율 인하는 0.5%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PR을 0.25, 5년 만기를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진핑의 주가 부양 의지가 좀 보여진다. 작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좀 잡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좀 정책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준율 인하와 LPR 인하로 좀 맞섰는데 어찌됐건 홍콩 항생지수 모습이나 상해 종합지수 모습을 보시면 지금 홍콩 항생지수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은 측면이고 우리 상해 종합지수도 오랜만에 좀 보시죠. 중국 쪽이 어찌됐건 무너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오는 게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015인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상당히 각도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제 지준율 인하하고 LPR 5년 만기 금리 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단기 저항선이 3150까지 좀 보이는데 미국의 이제 양의 전민민 대표하고 이야기가 이제 좀 진행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의 평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더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히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반전을 좀 생각을 뒤엎고 반전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이면을 보자면 이번에 좀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 일거양득으로 중국도 금리 인하, 내수경기 부양책에 따른 금리 인하를 했고 또 위안화가 내려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쉽게 약세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미국도 금리 인상 카드를 굳이 쓰지 않고 지금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일거양득이 되지 않았나 좀 이면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번 양해에 대한 내용이 좀 스무스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긍정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양해가 어떤 내용이 나오던 간에 시장 평가는 좀 박하지 않을까를 좀 6대4로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긍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 변수는 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단지 이제 이 긍정평가로 나왔을 때 우리 국내 시장이 그 커플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 따로, 국내 시장 따로, 중국 시장 따로 이렇게 좀 놀고 있는 모습인데 좋은 것은요. 오늘 오전장 한 줄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이 반가운 시장입니다. 확실히 그 2700선 언저리 있었던 지수 모습보다는 저 PBR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뭐 반도체 좀 수급 쏠림이 있습니다만은 조정 국면에서 뉴스플로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은 확실히 그렇게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2600선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는 매크로 변수를 좀 써보면요. 양해가 이제 실망으로 받아들인다면 무너질 겁니다. 그때 만약에 2550선까지 내려가면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이제 저 PBR은 자동차 현대기아가 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으로 유지가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외주 공략이냐 주도주 공략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소외주 공략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잘 맞아 떨어지면 큰 시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NFT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선취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개막할 양회의 평가를 좀 앞둔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한 해석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적인 섹터는 어디서 세 가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테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성장주 섹터 두 가지 그리고 테마주들까지 함께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인데요. 오늘 뭐 투톱 잘 가는 분위기고요. 소부장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볼까요? 네, 수요가 반증하는 시장, 그리고 끝없는 모멘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실히 AI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 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좀 훈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끊기지 않는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려요. 네, 우선 오늘 한준평이 이제 대변을 해주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좀 버티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반등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세 반등이 어제 갭이 좀 무너졌던 하이닉스가 우리 첫 번째 갭은 좀 무너졌습니다. 그죠? 어제 16만원대는 무너졌지만 15만원대 갭까지는 안 무너지면서 오늘 단기 반등세를 썼거든요. 우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검증이 좀 된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화답을 했고, 언제쯤 이제 이 강한 시세가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쪽이나 내년에 넘어가야지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낙수 효과가 후발주주 쪽으로 가니까 체감 지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체감 지수가 좋은데 실적 기반 종목들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모멘텀 종목들도 있는데 끝없는 뉴스플로우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 반등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주격인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받는 동안에 삼성전자 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삼성전자가 뭐 기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뉴스플로우가 전해지면서 그동안 쉬었던 EUV도 좀 올라왔고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SK하이닉스 키 맞추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정부에서 보니까 정책 모멘텀도 좀 불어왔어요. 뭐 반도체, OLED, 수소 파트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가 전해졌는데 좋은 뭐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들은 분명히 모멘텀 반등이 좀 되기 때문에 좋은 쪽 같고, 핵심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뉴스거리가 좀 나왔던 게 결국은 어제 있었던 이제 HBM3E로 갔을 때 선단 공정으로 갔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이제 18나노, 16나노, HBM3E는 14나노, 12나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텀으로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쪽이 EUV 이제 공정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EUV 공정수로 가고 IK 메탈로 좀 가게 되면 주목받는 쪽이 결국은 ALD가 됩니다. 우선 증착부터 이 시간에 많이 다뤄들었는데요. 좀 보시죠. 오늘 유진 모습이고요. 오늘 시세 반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38,750원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VI까지는 걸리지 않았고 4만원대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 코쿠사의 소송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으로 갔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좋은 자리였는데 이겨내는 모습이고 수요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성 쪽은 이제 중국향 SK하이닉스 향이 좀 많은데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오르면서 결국은 HBM3E가 전일 부각되면서 증착 공정들이 조금 부각되는 것 같고,
이 안에 이제 증착 과정 중에 남은 게 중요한 것은 뭐 주성이나 지금 유진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성도 유진도 지금 망가진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스트레이더 영역이니까 주목할 게 이제 원익 IPS인데 아까 점상 시간에 좀 다뤘는데요. 이 원익 IPS는 하방 매물대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지금 하방을 만드는 쪽인데 여기가 지금 좀 지지돼야 되겠죠. 28,850원인데 가격적 메리트는 생깁니다만은 3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고요. 좀 주성이나 유진에 비해서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다. 결국은 후발주자 쪽에서 이제 원익 IPS 그리고 이제 증착 과정을 앞으로 좀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익 IPS 유진 뭐 지금 주성 3강 체제인데 증착은 여기서 AP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유심히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착 과정 중에 뭐 중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HBM3E를 좀 차지하고 나면 오늘 이제 부각됐던 게 BS, BDN인 것 같습니다. 백사이드 파워 네트워크 이제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삼성전자가 2나노부터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주력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EUV 펠리클인 것 같습니다. EUV가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좀 보시죠. 이거는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SNS 텍인데 지금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동진, 블랭크 마스크 SNS 텍, 그리고 FSD, 펠리클 쪽 두 종목인데 오늘 SNS 텍의 시세 반등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올라야 될 자리에서 좀 올랐고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오른 게 아니고 시황이 붙어준 거죠.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가 동반이 됐는데 변곡점까지는 좀 못 넘어가는 모습이고 5만 원대 매물대가 지금 계속 그 매물대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내 지금 8월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과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년 쪽에 가는 쪽이 FST입니다. 오늘 FST 시세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중기 접근 쪽으로는 이제 EUV 펠리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진도 더불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EUV는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좀 느린 쪽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HBM 쪽으로 갈 건지, 뭐 본딩 장비 쪽으로 갈 건지, 뭐 디스컴으로 갈 건지, 어찌됐건 장비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HBM3 이쪽에서 ALD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EUV로 갈 건지 정하셔라. 늘 말씀을 드렸고 공략 요소 포인트는 많습니다. 오늘 또 시세 반등들이 뭐 BCNC라든지 AD 테크놀로라든지 굉장히 이제 시세 분출이 좀 됐던 종목들이 논리명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고 좀 저가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 이쪽에서 선취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반도체 종목을 누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 선취하냐에 따라서 좀 시세가 갈리고 수익률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단 하이닉스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HBM3E는 맞습니다.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시세 분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눌림목 기다리시고 지금 뭐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힌트 드리면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지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펠리클 쪽은 앞으로 하반기 쪽 갈수록 더더욱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AI 수요는 아직까지 쉽게 죽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후발주자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정하셔가지고요. 일단 선취해서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쪽을 방향성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한 줄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피 이전 상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가장 큰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뭐 2차 전지를 다룰지 제약바이오를 다룰지 좀 고민했는데 양쪽 시세 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요. 오늘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랜만에 좀 훈풍 소식이 들려왔고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기대감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총 때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되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6만 원대 단기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갭 상승 부분이 메꿔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때부터 주가 반등 퍼포먼스가 좀 더 좋겠죠. 이전 상장하면 분명히 우리가 LNF 같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장단기인 투자 관점에서 분명히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셀 업체라든지 이런 뭐 기타 소재 쪽은 좀 약세 국면입니다. 셀 업체는 그나마 주가가 좀 버티는 쪽이고 2차 전지 내에서 수급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4680 원통형 TCC 스틸, 특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점에서 어제까지는 부러진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 확실히 지금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갭으로 오늘 떨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대주주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주주 축 최대 주주죠. 지분 감소로 인해서 급락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갭으로 떨궜기 때문에 75,000원 돌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4680에 관해서는 TCC 스틸이 대장주 모습이었는데 시세 반등은 강렬했죠. 1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43,000원부터 이런 종목들은 놀림목 접근해서 접근하는 것도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해액 쪽도 지금 에코프로 BM 이전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뺏기는 모습이에요. 고점에서 달려드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안정감 쪽은 역시나 셀 업체들, LG엔솔, SDI, 특히 이제 이 시간에 SDI를 같이 하기 때문에 SDI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3359에서 9%가 남아있는데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만원 저항대가 좀 강렬하고, 이 40만원대 저항대가 주봉이라든지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두세 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월봉 정도 한 두서너 개 더 관찰을 좀 한 다음에 바닥 단단하게 만들면 들어가도 늦지 않다. 대형주는 대형주 품격에 맞게 퍼포먼스보다는 안정감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TCC 스틸, 엔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실적 기반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급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결국 우리가 이 급등락을 좀 피할 거면 실적 기반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쪽, 향후 개선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이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단기로는 어렵다. 모든 2차전지 섹터의 종목 자체가 성장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라. 그리고 안정감은 역시나 셀, 퍼포먼스 쪽은 2차전지 장비 쪽, 오늘 피롭티스 같은 종목들 2차전지 장비 안에서도 지금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요 한 일주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 가신다면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보장이 돼 있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 기반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쪽을 택하신다면 셋업체들 보시고, 약간의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장비 쪽으로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테마주들 흐름 오늘도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모멘텀의 연속성 확인 필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테마 종목들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들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지금 주도주 안에서는 퍼포먼스가 뭐 반도체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낙수 효과까지. 그 소외주 안에서는 이런 테마들이 시세 분출들은 좋은데 결국 우리가 이제 예단하기가 쉽지 않죠. 다음에 나올 테마나 이런 뉴스 플로우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정치인들, 고위직들 입만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략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기술적 접근 대응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테마 움직인 게 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시끌벅적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굳이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앵커님이 다 전달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NFT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좀 있었죠. 암표를 좀 예방해야겠다. 근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K옥션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그 차트리스트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은 구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때마침 이 뉴스플로우를 타주면서 오늘 거래량 동반시키고 양봉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이죠. 조정 구간 때 사면 좀 단기 시세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접근 포인트가 어디냐는 각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지 이 모멘텀이 이제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리고요. 오늘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도 장중에 지금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거든요. 이런 모습은 정상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지금 망가지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살아있지만 망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데 기술적 노하우나 완성도가 높은 분들, 손절이나든지 수익 실현 여부를 완벽하게 로봇처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도 갑니다만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카고 거래소에 이제 편입 좀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 제도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주로 이제 모멘텀 부각은 가는데 코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직접적 연관이 있는 코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관련주로 시세 반등을 노리는 부분은 역시나 기술적 대응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에 대해서는 뭐 초전도체든 NFT든 비트코인이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연속하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기술적인 이런 시각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에 대해서 또 세 가지에 대한 섹터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테마 섹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프로텍 준비했습니다. 네, 프로텍 오늘 안정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포인트 함께 알려주세요. 네, 뭐 이렇게 반도체를 설명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면 반도체가 좋게 보면 낙수 효과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만 나쁘게 말하면 관련된 종목으로 직관성 있게 고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HBM의 수율이 60% 정도 나오는데 수율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수율이 나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안 쓰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제품을 내놓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율이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율을 확보하려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TSV도 있겠지만 구멍 뚫고 식각이 이제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거든요. 오버레이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게 웨이퍼 테스트 넥스트 레벨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HBM의 수율이 왜 빨리 올라오지 못할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 디램을 이렇게 한 층씩 적층할 때요.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제 생각인데 최종 패키징이 된 후에 테스트가 되는 구조지 않나. 그래서 층층이 적층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불량이 나도 전부 교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층만 뭐 좀 불량이 나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을 테스트하는 쪽이 중요한 쪽이 어디냐? 좀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테스트 소켓 쪽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테스트 소켓은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쪽은 프로브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 반등들이 좀 나왔거든요. TSE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지금 단기로 가파르게 좀 나왔던 측면이고요. 또 테스트 기업의 대표적인 뭐 두산 테스트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프로텍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 테스트 관련주들로 봤을 때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MT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퍼포먼스는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 조정 끝나고요. 작년 7월에. 지금 기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요즘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대 접근을 해보신다면 결과물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단기로는 어떻게 안 될 겁니다. 좀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55,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43,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 오늘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주셨는데요. HBM 테스트는 소켓이 아닌 프로브 카드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3,000원으로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관련 기업들 반도체 쪽에서 또 워낙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종목 고를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